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고 김현수 대표의 영정사진 앞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슬픔과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공간 속 고인의 아내 고은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조문을 받았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은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과 업계 인사들까지 조문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공허했다. 그런 가운데 그날의 마지막 종객 무리가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섰다. 평범한 조문객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검정 정장을 차려입은 5명 정도의 남성이 조용히 입장했고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인물은 단번에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정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명함을 건넨 직원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이어 이름이 들렸다. 이준호 대표, 대한건설 CEO. 고은미는 그 이름을 낯설게 느꼈다. 남편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인물인가 싶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가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찾아왔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은미의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에 머물렀다. 그곳엔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멈췄다. 그것은 바로 15년 전 실종된 아들 준석이의 선천적 표식이었다. 그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병원에서도 희귀한 색소 침착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어릴 적 사진에도 늘 찍혀 있었던 준석이만의 흔적이었다. 그렇게 특별했기에 잊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았던 기억 속 표식이 지금 이 순간 낯선 남자의 귀 뒤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CEO라고 소개했지만 그 이름도 그녀에겐 익숙하지 않았다. 이준호라는 이름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얼굴, 눈매, 미간의 흐름, 표정, 그리고 그 점. 모든 것이 어머니의 직감에 불을 붙였다. 그 남자는 아들일지도 모른다. 15년 전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되었던 아들 김준석. 경찰도 외교부도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아이.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고 매년 제사를 지냈던 그 아이가 지금 남편의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순간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감정이 밀려들었다. 놀람, 혼란, 분노, 그리고 터질 듯한 그리움.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지금? 왜 여기서? 모든 것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이준호는 차분한 얼굴로 장례식장 내부를 둘러본 후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그는 은미를 스쳐 지나가며 간단한 인사를 남겼다. 형식적이고 공손한 인사였지만 은미는 그 순간 그의 눈을 바라봤다. 낯설었지만 낯설지 않은 눈빛. 그 안에서 뭔가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남긴 명함을 궁금해하며 속삭였다. 은미는 아무도 모르게 명함을 집었다. 이준호, 대한건설 CEO. 이름과 직함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명함 한 장이 은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쥔 채 마지막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 남자가 정말 준석이라면 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혹시 기억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의문이 그날 밤 그녀의 잠을 빼앗았다. 그녀는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대한건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 뉴스 클립, 기업 프로필, 그 어떤 단서라도 좋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짧았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간략한 기록 외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마치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처럼 공백이 많았다. 은미는 확신했다.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님을. 그것은 어머니의 눈이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15년을 기다렸다. 그 얼굴을 꿈에서 수도 없이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다른 이름, 다른 삶으로 단 하나 남은 과제가 있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그 길로 대한건설의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은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한건설 본사로 향했다. 마음속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 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대한건설 본사 앞에 서자 은미는 한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건물, 깔끔한 정원, 그리고 주변을 가로지르는 유리창으로 비춰지는 서울의 도심. 은미는 한때 남편이 말하던 대로 이 모든 것이 끝없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큰 성공이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작정 이곳에 온 것만 같았고 모든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정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로 향할 때 직원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직원이 차갑게 물었다. 은미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약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일로 이준호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에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전화를 걸었다. 은미는 그녀가 말을 건네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단호한 느낌을 주었다. 회장님께서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만나 뵙기는 어렵습니다. 내일이나 주중에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은미는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 이준호 회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해요.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여성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잠시 후 은미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준호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은미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나타났다. 이준호는 몇 명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로비를 지나갔다. 그의 눈길이 은미와 마주쳤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미의 심장은 그 자리에 멈춰버릴 듯 뛰었다. 이준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지 당황한 듯 보였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은미는 말을 이어갔다. 네, 맞습니다. 박미영입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그는 은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그의 말투는 다소 냉정했지만 은미는 그가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은미는 말을 이어갔다. 제 아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15년 전에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준호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 표정엔 놀람과 불편함이 엿보였다. 은미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밀며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신과 너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태준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을 받아들였다. 사진 속 인물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그는 특히 태준이의 모습에 오래 머물렀다. 그러나 몇 초 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은미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그건 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식이에요. 이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귀 뒤로 가져갔지만 그 즉시 표정을 굳혔다. 그 눈엔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준호는 냉정하게 말을 마쳤다. 그 순간 그의 비서가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이준호는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미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다. 은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눈앞에 사라져가는 이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그가 정말 내 아들일까? 은미는 멍한 상태로 장례식장을 나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가슴속에 혼란이 차오르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말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그저 생각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준호의 눈빛, 그의 표정, 그리고 그 점이 정말 태준이의 그것이라면 그 남자가 확실히 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왜 그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걸까? 왜 그토록 차갑게 대하는 것일까? 그날 밤 은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왜 기억을 못할까? 왜 나를 모른 척할까? 몇 번이고 그런 질문을 되뇌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대한건설과 이준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와 뉴스, 기업 관련 자료들. 이준호는 갑자기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과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의심을 더 키웠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준호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를 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그는 살아있었고 자신이 찾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를 찾아낼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그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은미는 대한건설 본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졌고 또다시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번에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아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미는 다시 그때의 긴장감을 느꼈다. 여전히 그곳은 차가운 분위기였고 직원들은 그저 기계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준호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예약 없이 오셨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직원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비서가 나타났고 은미는 다시 한번 그를 마주하게 되었다.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예약이 안 되셨다면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비서는 딱딱하게 말했다. 그러나 은미는 이 상황을 그냥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비서에게 말했다. 제 아들을 찾고 싶어요. 그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이준호가 로비로 내려왔다. 이번엔 그가 은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십니까? 이준호가 말을 걸었다. 은미는 가슴 속에서 미칠 듯한 떨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박미영입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쳐다본 뒤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다. 은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시작했다. 저는 15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은 김태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긴장과 불안이 엿보였다. 은미는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제 아들 김태준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신과 너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잠시 사진을 본 이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 순간 은미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더욱 커졌다. 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 점은 왜 제 아들과 똑같이 귀 뒤에 있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준호는 그 말을 들은 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건 그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조금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 순간 은미는 강하게 느꼈다. 이 남자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과연 그 사실을 인정할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지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진실을 찾을 때까지 저는 다시 올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은미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미는 이준호와의 만남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한 순간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점, 그 이름, 그 모습 모두 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나에게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진짜 태준이라면 그녀는 반드시 그를 찾을 것이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날 이후 은미는 이준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다. 회사와 관련된 자료, 그의 과거, 그리고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까지. 그러나 이준호에 대한 정보는 너무도 빈약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갑자기 등장한 사업가였다. 은미는 그녀의 모든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준호가 태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이제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부인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틀 후 은미는 다시 대한건설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무엇을 던져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준호가 자꾸만 피하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제 그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가 아들이 아니라면 그만큼 큰 상처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들일 때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도 있을 것이라 믿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은미는 다시 한번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예의 있게 대했지만 눈빛에선 의심이 감돌았다. 은미는 비서에게 이준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비서는 짧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셔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미는 조용히 비서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 회의가 끝나면 그와 꼭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비서도 은미의 강한 의지에 압도되어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은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준호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진실을 알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지나 이준호가 있는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준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상외로 피곤해 보였고 은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갑자기 눈빛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준호 회장님,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은미는 그를 향해 담담히 말을 꺼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이 제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은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 아들이 맞다면 왜 그동안 저를 피하려 했는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손을 들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점은요? 귀 뒤에 3개의 점이 있었던 그 아이는 어디 갔나요? 그건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태준이만의 특징이었어요. 은미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준호는 잠시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아왔고 제 가족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가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어두운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은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태주는 기억을 잃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걸까? 그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외면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은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만약 당신이 진짜 태준이라면 제게 그 과거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은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는 그 어떤 사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만이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풀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은미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그 진실을 함께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살아온 15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준호는 조용, 은미는 이준호와의 대화 이후 마음속의 의문들이 더욱 깊어졌다.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왜 그렇게까지 과거를 숨기려 했을까? 왜 그토록 자신을 부인하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은미는 그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동안 이준호의 행동을 보면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거를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은미는 그의 눈빛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 다음 날, 은미는 결단을 내렸다. 이준호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그녀 스스로 그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가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그녀는 그 진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은미는 대한건설 본사를 다시 찾았다. 이준호를 만날 계획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저 본사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 그녀는 이준호의 비서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그녀는 그의 비서를 만날 수 있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준호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제 아들과 관련된 문제예요. 은미는 비서에게 말을 꺼냈다. 비서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은미는 이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말하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를 만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이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고 은미는 그를 보고도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은미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회장님, 이제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태준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놓친 시간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아들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은미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건드렸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엉켜버렸다.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헛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당신이 태준이라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말하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을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신이 태준이라면 그동안의 상처를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은미를 마주 보았다. 만약 제가 태준이라면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왔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은미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가 태준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은미는 조용히 말했다. 만약 진짜 아들이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과 내가, 그리고 태준이와 함께.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그것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 이준호는 은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태준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은미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은 그가 어릴 적 느꼈던 그리움과 혼란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았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제가 태준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일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로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은미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떨렸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그녀는 다시 그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혼란을 이해해야만 했다. 당신이 태준이라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한 당신의 삶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찾아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의 기억들은 그를 괴롭히며 그가 잃어버린 과거가 점차 선명해져 갔다.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다시 그의 삶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태준이었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제가 태준이라면 모든 것이 바뀌겠죠. 이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맞다면 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미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진실을 함께 마주해야 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태준이라면 그동안 겪어온 모든 상처를 같이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졌던 이유와 그동안 자신을 고립시켰던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그의 말에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은미는 그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은미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준호는 잠시 고민한 후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우선 과거를 마주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채워나가야 해요. 은미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이준호와 은미는 서로 마주 앉아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자신이 태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모든 것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삶이 모두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고 기억 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과정이 버겁게 느껴졌다. 그가 태준이었을 때 그의 삶과 그가 겪은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주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겠어요. 이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기억을 잃은 건
그때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때문인 거겠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태준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은미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할 시간이 왔다. 그녀는 그가 다시 태준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내가 태준이라면, 이준호가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내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잃었고, 내 가족도 잃었고, 내가 누군지조차 몰랐던 그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런데 이제야 그 모든 걸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은미가 말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나가야죠. 태준이가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놓친 모든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은미의 말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다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가 찾고자 했던 진실이 바로 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태준이었다. 우리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내가 떠났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동안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은미는 그에 잠시 생각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분명 크고 깊었지만 그녀는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미가 대답했다. 태준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준호는 은미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잃었던 시간들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는 그 과정을 함께 겪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미와 함께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우리 이제 과거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을 거예요. 이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태준이라면 이제는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려야 해요. 은미는 그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함께 손을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과거를 마주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로 했다. 그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은미와 이준호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과거를 하나씩 풀어갔다. 이준호는 점차 기억을 되찾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다졌다. 은미는 그를 지지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점점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차츰 사라졌고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이 커져갔다. 이준호는 한 번은 은미에게 말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사실 내가 원했던 삶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은미는 그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때를 지나왔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차례예요. 그들은 매일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자주 기억 속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후회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은미와 함께였다. 어느 날 이준호는 은미와 함께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다. 그들은 태준이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했다. 이준호는 점차 자신이 태준이었을 때의 기억을 되찾았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또한 그의 실종 이후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는 자신이 다시 태준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은미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태준이가 돌아온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준호는 은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이 겪었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함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찾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는 은미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셨겠죠.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요. 은미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갈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비록 그들이 다시 만난 시점이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어떤 상처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 해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 길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이 지나갔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때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그 아픔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겪어온 상처도 결국 치유될 수 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오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상처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